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7월 13일 날 봤던 기출문제 A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 하실 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서대로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 요 각각 제1작업, 2작업, 3작업에 대한 A열의 연러비를 우리가 1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 행높이를 미리 30으로 바꾸고 4행부터 20행의 행높이를 미리 20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용을 입력하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즉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반드시 제1작업 순서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작업의 A열의 연러비는 얼마로? 1로. 그리고 나머지는 열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된다라는 거. 요 답안 시트 이해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우리 시트 탭이라고 하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각각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을 할 때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1작업 써주시고 그리고 요 시트 2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3으로 옮겨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제3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시트 위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요?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A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러비를 얼마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1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시트를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A열의 연러비가 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3작업 눌러보면 나와 있고 2작업 눌러줘도 1로 바뀌어 있고 제1작업도 1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저장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문서 안에 보면은요 시험장에 가도 문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문서 ITQ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한 파일명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1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은 아까 어떻게 해요?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좀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1행부터 몇 행까지? 3행까지는 30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30으로 지정을 해주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얼마로요, 여러분들? 20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게 되면 그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줘요? 30. 여러분들 애우기 쉽게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4행부터 우리가 어디까지요? 20행까지. 20행까지 내용을 입력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행 높이 들어가서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요? 20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 작업이 다 됐어요. 각각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했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사 작업을 안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차트 만들 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어떻게 바꿔주래요? 글꼴을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요 전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요 부분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 우리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꿀 거예요. 굴림. 그리고 정렬을 뭐로 바꿔준다? 가운데 정렬. 그러면 다 정렬이 됐어요. 우선 이렇게 바꿔주시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이 보면 여기 B4부터 여기 B열이죠. B의 4열부터 이쪽이 J열이에요. 그죠? 여기 J열이죠. J열에 있는 요 14행까지.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쵸?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테두리를 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메뉴에 있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열너비가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B열부터 J열까지 지정을 하고 끝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 끝에 있죠? 이 끝에서 조금 당겨 주세요. 그러면 열너비가 조금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면서 좁은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제품 번호, 제품,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할인, 시작일, 네, 단가,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아시죠?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Alt키하고 여러분들 엔터키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 하면 판매 수량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Alt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위 땡땡개 이렇게 적어주시고 옆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행높이가 좁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 있죠? 4행하고 5행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넓혀놓고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월, 판매, 수량, Alt, 엔터 눌러서 똑같이 단위, 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 순위, 그리고 브랜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아래로 데이터를 여기는 데이터를 아래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은 한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합칠 때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홈에 가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 건너뛰었죠? 건너뛰고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는데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X자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 있죠. 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 요 테두리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요쪽과 요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세 칸이 이렇게 합쳐졌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천 단위 교를 눌러주시고 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요 정렬은 숫자 및 여기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요 천 단위 심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시표와 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요 첫 번째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요 제목 도형을 이제 넣으라고 했어요. 그죠? 이쪽에서 도형을 어떤 도형을 지금 어떤 도형을 넣으라 그랬냐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도형을 요 위에다가 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삽입에 가면 도형 있죠? 도형에서 요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을 여기 여러분들이 요 B열에 있는 중간부터 요 B열 이 원에 있는 중간부터 쭉 여러분이 옆으로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놔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이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굴림의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그랬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글꼴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으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여기 들어가서 얼마예요? 24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요거죠? 요 부분을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굵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채우기 색을 뭐로 바꿔주냐면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요 색깔을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은 요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도형 효과에 뭐예요? 그림자를 어디로? 오프셋 오른쪽. 요거예요. 요 오프셋 오른쪽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패션 지금 글씨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렬을 가운데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쏙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패션, 쇼핑몰, 그다음 제품별, 판매 현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도형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다 안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도형의 크기를 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렇게 열너비를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글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열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이미 셀에다 결제란을 작성하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만드는 거냐?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요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위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고 또 어디에도 왼쪽에도 내용이 없어야 돼요. 없는 셀을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줄이죠? 네 칸에 두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테두리를 먼저 그려요. 그래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 부분을 요 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요거의 열너비는 반을 줄이는 거고요. 요게 행높이는 더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아래로.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놓고 반 정도 줄이고 여기는 이렇게 또 하나 크기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병합해야 되겠죠?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 결제 써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결제. 제자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Alt 엔터 눌러서 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담당,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부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났을 때 빛난 거를 확인하시고 나면 요 결제란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여기 홈에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글씨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어떤 거요? 요 그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는 부분 요 보이죠? 요게 바로 뭐예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에 열너비가 좀 넓은 것 같아서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이 어디 끝에 맞게끔 J열 끝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은 아까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글씨만 지워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워야 되니까 여기 지우개 있죠. 지우개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모두 지우개.
그럼 한 번에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B사부터 J사, B사부터 J사까지 그리고 G14 떨어져 있는 셀을 범위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야 돼요. 그죠? 그리고 I14 이 부분은 주황으로 색칠을 하래요. 홈에서 여기 도형 채우기 있죠? 이 부분에 있는 무슨 색깔? 주황 색깔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어디 셀에다가 H14셀에 여기 있는 요 H14셀에 뭐가 나오게? 요 제품 번호가 나오게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여기다 놓고 요 유효성 검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야 되겠죠? 요 데이터에 가서 요 유효성 검사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제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뭘로 바꿔야 된다? 목록으로. 요 부분을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요 원본 있죠? 요 원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커서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놓고 어디를? 요 제품 번호가 있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제한 대상이 꼭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목록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12까지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NT001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 부분에 있는 제품 번호가 바뀌면 여기 할인 시작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 요 셀 서식 어디에다가 F5, F12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누구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요거 얘처럼 원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F5부터니까 요 단가를 말하는 거네요. 요 단가를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이 나오죠. 요 셀 서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거냐면 숫자 뒤에다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샵 쉼표 샵샵 0이에요. 천 단위마다 쉼표도 들어가야 되고 뒤에 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하는 걸 해주시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보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셀 서식을 적용을 해도 여기 있는 이 단가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5부터 H12 그럼 H5부터 H10이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뭐로 지정하래요? 전월 판매 수량으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메뉴에서 요게 요 부분이 이름 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이름을 정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죠. 이름 상자에다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쓰시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야 돼요. 쓰기만 하고 엔터를 안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에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나 이런 거를 풀 때 데이터 양이 많아서 범위 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 이름 정의한 것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용도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요까지 다 됐으면 저장을 또 한번 눌러봐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함수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먼저 어디를요? 요 2, 3, 4 작업을 하고 함수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작업, 3작업, 4작업을 넘어가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요쪽에 있는 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지금 뭐를 하라 그랬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판매량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월 판매량 있잖아요. 요게 300이 넘어가는 거에만 요 행 전체에다가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다가 글꼴 파랑 굵게를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범위예요. 요 조건부 서식 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범위입니다. 범위를 여기 이렇게 순수한 데이터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돼. 이 필드명의 범위 들어가면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데이터 아니죠? 딱 봐도 여기 보면 전월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곳이 요거잖아요. 요거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할 때 범위 지정이 잘못되면 나머지 2, 3, 4 작업에서도 2작업, 3작업에서 특히 이상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가면 있죠? 우리 어디에 들어가서 홈에 있는 부분에 이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 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 새 규칙이다. 요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식을 넣어야 되겠죠.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전월 판매량이 예죠? 요 전월 판매량이. 근데 이렇게 요 셀 주소가 있는 전월 판매량이 들어가 있는 첫 셀을 선택을 하니까 주소 체계가 $H, $O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셀만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셀만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H5도 비교해야 되고 H6도 비교하고 H7도 비교하고 H12까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를 따져야 되니까 H는 변하면 안 되죠. 근데 행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F4를 몇 번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F4라는 게 주소 체계를 바꿔주는 거죠. 몇 번? 여러분들 그렇죠. 2번을 눌러서 열이 고정인 혼합 참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4를 여기다 갖다 클릭해 놓고 한번 다시요. 다시 제가 요거를 누를게요. 얘를 눌러주고 나서 바로 F4를 몇 번? 한 번? 2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F4를 몇 번 누른다? 2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고정인 행 참조와 행이 바뀌는 이런 혼합 참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 30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부동어 그다음에 갑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파랑 이렇게 파란 색깔이죠. 파랑 그다음에 여기 굵게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0이 넘어간 거에만 이렇게 행 전체에 파랑 굵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300이 안 넘어가니까 안 나온 거야.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이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에서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유형 아니면 필터 및 서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필터 및 서식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거는 몇 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6월 거를 보면은 그쪽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80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부터 어디까지요? H12까지. H12까지. 여기까지겠죠? 네. 요거 B4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준 다음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2작업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할 건데 요 제2작업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B2 여기에요. 그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바로 모두로 가지 않고요. 열너비를 가져올 거예요. 열너비를 먼저 한번 1차적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모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열너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월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인 거에만 파란 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되고 요 목표가 찾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라고 했냐면 B11부터 어디까지예요? G11까지. 여기까지야. 병합을 하래요. 그러면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티셔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어디 셀에다가 H11셀 여기죠. H11이에요. 여기에다가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티셔츠에 해당하는 요 단가에 대한 평균값을 여기에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D averag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우리 요걸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D average, D average 이렇게 그럼 나와 있죠? D average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먼저 어디를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풀 줄 알아야 돼.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목표가 찾기나 이런 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고 티셔츠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단가잖아. 그러면 이 범위 지정한 곳에서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는데 단가가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의 단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필드 10번호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5를 입력하고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제품이 뭐가 해당이 된다? 티셔츠다.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에요. D average, D sum, D max, D min, D count 전부 다 똑같은 틀입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곳에 열번호. 그리고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33333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지금 우리가 이걸 구했는데 테두리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한번 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줄게요. 그죠? 그래서 테두리를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고 내려가면 이제 목표가 찾기를 해야 돼요. 요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이 요 단가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얘잖아요. 얘가 단가 평균이잖아요. 얘가 요게 얼마가 되려면 5만 원이 되려면 누구? 제품 번호. 제품 번호가 NT001에 해당하는 요 단가가 얼마가 돼야지만 얘가 5만 원이 되냐 이거를 목표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요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곳에 목표가 찾기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눌러요. 눌러주시게 되면 수식셀, 요 수식셀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고 찾는 값은 얘가 5만 원이 찾는 값이죠. 5만 원을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될 셀은 어디다? NT001에 해당하는 단가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이 수식셀이 되는 거고 그쵸?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찾는 값이 되는 거고 제품 번호의 NT001에 해당하는 이 단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을 바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바뀌어요. 5만 원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첨단위가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원자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지금 목표가 찾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고급 필터를 하셔야 돼. 우리가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우리가 AND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OR 조건이 있습니다. 고급 필터는 AND 조건과 뭐가 있다? OR이 있다. AND는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OR은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라는 거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면은 AND 조건이에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는 말이 나오면 AND 조건. OR은 뭐뭐이거나가 나오면은 OR 조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AND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어디에다 써야 된다? 같은 줄에다 써야 된다. 얘는 같은 줄이야. 그 다음 OR은 뭐예요? 어디에다 써야 된다?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요게 고급 필터를 할 때 필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를 보면 제품이 그죠? 예를 들면 티셔츠가 아니면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면서니까 얘는 뭐예요? AND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티셔츠가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다 기호 이거죠? 같지 않다 기호. 티셔츠 적어주시면 되지. 티셔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가가 필드명.
4만 원 이상은 크거나 같다. 4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지금 AND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같은 줄에다 써야 된다. 그거에 해당하는 제품 번호, 색상, 단가, 판매 수량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은 B14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14에다가 조건을 쓰는데 조건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는 요 필드명이라는 요 글자랑 여기에 쓰는 그 필드명의 글자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는을 이용해서 는 요 제품을 클릭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옆에다가 다시 는 그다음 뭐예요? 단가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되나요? 네, 돼요. 그죠? 되지만 이렇게 는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티셔츠가 아니다. 아니다. 뭐예요? 티셔츠. 그리고 엔드 조건이니까 같이 옆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 4만 원. 4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테두리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품이 티셔츠가 아니면서 단가가 4만 원 이상이다.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른 줄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품이 티셔츠가 아니거나 단가가 4만 원 이상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AND 조건이야. 뭐뭐면서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이거는 AND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부분을? 요 B2부터 H 요 10까지 이렇게 범위, 요게 목록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요 고급으로 가야 되겠죠. 고급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장소에다가 다른 장소야. 다른 장소를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조건 범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데 이 부분이 조건 범위예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B18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B18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제품이 티셔츠가 있으면 안 돼. 없죠? 단가가 4만 원이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네들만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번호 있어야 되고요. 제품 필요 없습니다. 색상 있어야 돼요. 할인 시작일 필요 없어요. 단가 있어야 돼요. 판매 수량 있어야 돼요. 전월 판매 수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제품 번호, 색상, 단가, 판매 수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고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남아 있어야지만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제3작업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제3작업이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렬 및 부분합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월 시험에는 우리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렬 및 부분합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피벗 테이블도 알아야 된다. 요거는 또 우리가 몇 월 거를 6월 거를 또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짝수 다른 지금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 있었고 정렬 및 부분합이 지금 어떻게 해요? 홀수 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8월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그쵸? 요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정렬 및 부분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정렬 및 부분합도 마찬가지예요. 제1작업 시트에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놓고 제1작업에 가서 B사부터 H12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눌러요? 복사야. 그리고 제3작업 시트라고 했으니까 일로 가서 B2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너비를 먼저 가고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요 모드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보면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 반드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을 우리가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보면 어떤 걸로 정렬이 됐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요 제품이 티셔츠, 그 다음에 운동화, 그 다음에 바지 끼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제품별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 제품이 또 무슨 순서대로 나왔어요? 티셔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티셔츠가 나오고, 운동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지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제품에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티셔츠가 먼저 나왔다고 하니까 요 히읗 기억대로 하면 되겠죠? 눌러주게 되면은 티셔츠 나오고 운동화 나오고 바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얘가 내림인지 오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내림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렬에 들어가서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3월 시험에 요 정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티셔츠 끼리, 운동화 끼리, 바지 끼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이 지금 개수가 아래에 있어요. 개수가 아래에 있다라는 건 개수가 먼저 정렬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번 하고 얘가 2번을 하면 돼요. 그죠? 요 순서는 요 아래에 있는 순서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야. 개수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1번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데이터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 요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선 일단 들어가면 요거를 빼요. 빼주는 거야. 어디를? 요 맨 아래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것만 남겨두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다 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뭐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제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를 먼저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별 뭐가 돼야 돼요? 제품 번호의 개수. 제품 번호. 요 제품 번호의 뭐다? 개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품별 제품 번호의 개수다. 그죠?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티셔츠의 개수, 제품 번호의 개수, 운동화의 개수, 바지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데이터에 들어가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얘는 빼고 제품별 뭐에 단가에 요 단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단가에 대한 뭐를 구한다? 평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품별 단가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내가 정렬한 게 뭘로 정렬한 거예요? 제품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 제품별 제품 번호의 개수, 제품별 단가의 평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게 되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개요를 지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개요잖아요. 요걸 지우는 거는 요 데이터에 가서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요? 개요 지우기. 그러면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맞게 됐나? 요 숫자들이 맞나? 이렇게 바지 평균, 바지 개수, 전체 평균, 전체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부 서식이 잘못되면 여기에 있는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갔던 색깔들도 뒤죽박죽 막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차트를. 제4작업에 있는 그래프 100점입니다. 여러분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 요 1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차트의 범위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차트의 범위는 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로축. 그리고 어떤 거예요? 요 범례예요. NT001이라고 하는 건 제품 번호고 단가 여기 있고 판매 수량 있죠. 그러니까 제품 번호, 단가, 판매 수량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제품 번호 다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단가랑 판매 수량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여기 차트 그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요 첫 번째 거. 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NT001, 뭐 RT001, OT001, NP는 없죠. NS, 그리고 OP 없어요. NS3, RS, OS 요 두 개가 빠졌어요. 그럼 요거는 차트 필터를 통해서 지금 빼야 되는 거 MP002, 그 다음 OP002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요 차트 필터를 눌러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결과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없는 거 여기 OT001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S003이 나오니까 요 두 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제를 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제가 가서 요 두 개를 빼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들 거 비교하는 거예요. NT001, RT, OT, NS, RS003, OS003 나와 있죠? 요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차트를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우리 여기 맨 끝에 이동 있죠? 요 차트 디자인에 가서 맨 끝에 있는 누구를 눌러요? 차트 이동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트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제 4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제4작업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어디로? 끝으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시트 이름이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몇 번까지 했냐면 요 3번까지 새 시트로 제사 작업을 옮긴 것까지 이제 하신 거고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요 레이아웃 1번과 스타일 1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 차트 디자인에 보면 요 레이아웃 있죠. 요 레이아웃을 3번. 요 3번으로 바꿔주시고 요 부분이 스타일이에요. 요 스타일을 눌러서 요 1번. 요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보면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요 차트 제목 바깥쪽이 차트 영역인데 이 부분을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꾸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글꼴을 굴림의 11, 요 11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좀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굴림의 11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채우기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를 넣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 서식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차트 디자인 옆에 있는 요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채우기에 있는 요 질감을 파랑 박엽지 요거죠. 파랑 박엽지 요게 이제 분홍 박엽지가 되는 거고 파랑 박엽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 거 요게 안쪽이에요. 요 그림 영역은 뭐를 넣어줘라? 흰색. 여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흰색 배경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이제 영역에 대한 것도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이쪽에 보면은 제목을 바꾸라고 나와 있죠? 이 제목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얘를 선택을 하고 글꼴을 굴림의 굵게 20 그래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바꾸라 그랬잖아요. 요 서식에 가서 여기 보면은 도형 채우기에 있는 요 흰색 눌러주시고 흰색 배경 1이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예요. 요 테두리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바꿔요? 홈이죠. 홈에 들어가서 굴림되어 있고 크기를 얼마로? 20으로 그리고 굵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굵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티셔츠 및 운동화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6번에 있는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을 하셔야 돼요. 판매 수량.
요 7번에 가서 보면은 판매 수량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 요 주황색인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 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판매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선택을 하고 어디 눌러야 돼요? 보조축. 여기 보면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판매 수량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종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열, 참조할 표식. 요 표식이라고 하는 건 요런 게 표식이에요. 요 표식을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요걸 바꿀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채우기의 요 부분에 요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요 기본 제공에 들어가면 형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마름모로 눌러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어디 부분에서 요 부분에 요 표식 기본 제공에서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마름모의 크기 얼마다? 10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빠뜨리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 레이블 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요 차트에 여기에 지금 500이라고 나와 있네요. 요 부분에 이 부분이 어디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NT001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 내려가서 요 NT001에 있는 요 부분이죠. 얘를 클릭을 하고 그럼 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다시 한번 또 클릭.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렇게 500원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요 뭐 위치나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위치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거의 위치를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위치가 레이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죠.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디를 가서 하시냐 하면 얘만 이렇게 선택하고 얘만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더하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쪽? 오른쪽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요 플러스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금선 여기서 눈금선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눈금선이에요. 요거를 파선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 선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요 대시 종류 있죠? 이 부분을 어떤 거? 요 파선으로. 요게 파선입니다. 이렇게 선택. 어디를? 대시 종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선으로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출력 형태와 참조를 하라 그랬어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기본축,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예요? 보조축이에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여기가 12만원 위에 맞고 그 다음에 10만원 맞죠? 그리고 맨 아래를 보면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맨 아래 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기본축은 바꿀 게 없어요. 근데 보조축을 보니까 150이 커졌어요. 50씩, 150씩. 그리고 맨 위에 값이 600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 6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 이 주 단위만 15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그리고 여기 기본을 100으로 되어 있는 걸 얼마로 바꿔야 돼요? 15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맞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형식이 여기 내려가 있는 요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회계에 여기 어떻게 해요? 회계의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하이픈 모양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뭐가냐?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 법례명을 바꾸래요. 법례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법례가 판매 수량이 한 줄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법례를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 주셔야 되냐면 이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위에 있는 누구를 눌러요? 편집. 그래서 똑같이 적어 주시는 거예요.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라고 해주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어주래요. 어떻게? 요거처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러분 넣어주셔야 돼. 그러면 이쪽 부분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죠? 요 모서리가 둥근 눌러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와 크기를 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나 요 노란색 조절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또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좀 크게 들어갔으니까 옆으로 좀만 줄일게요. 요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거 도형 스타일 나와 있죠? 얘를 맨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 그리고 글씨만 어디에?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요 내용을 그대로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채다 판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출력 혈과랑 나머지 여기 문제에 보면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은 뭐가 다르냐면 이쪽 부분이 다 검정색 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검정색, 이 부분도 검정색으로 여기도 나와 있고 이쪽도 나와 있고 바깥쪽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깥쪽 여기를 눌러주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그리고 이 부분 기본축 눌러서 또 검정, 그리고 이 가로축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글씨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 그리고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또 뭐로 바꿔요?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좀 전체 한번 맞는 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좀 줄여볼게요. 제가 좀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여기가 넓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넓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에 여기 계열 겹치기를 0으로 놓고요. 이 간격 너비를 70%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 나는 그래도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요? 여기 들어가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0%, 70%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제1작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함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함수에서는 랭크 함수 나왔고요. if 함수가 또 나왔고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요. sumif 데이터베이스 뒷섬 그다음 vlookup이 나왔습니다. 그죠?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요 판매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순위를 판매 수량 요 판매 수량에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구하고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했어요. 요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고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없으면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 수량이에요. 그죠? 요 넘버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그리고 요 REF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범위죠. 요 REF. 우리가 범위에 해당이 되는 영어 단어는 REF, range, array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 판매 수량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랭크 함수에서는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꼭 따져야 돼요. 내림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올더를 생략을 해주시면 되지만 여기가 만약에 오름이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뭘 써야 돼요? 1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REF는 반드시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판매 수량이 요 판매 수량 전체에서 몇 등 했느냐? 이 전체라고 하는 값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요 두 번째 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요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참조가 돼야 되고 내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해도 되고 0을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해주지 마시고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수식 입력줄 여기 수식 입력줄 끝에 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 적어야 돼요? 위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 체크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각자 등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랭크 함수였고요. 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if 함수예요. 그죠? if 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제품 번호에 여기 제품 번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의 첫 번째 글자, 여기 영문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첫 번째 글자가 n이면 얘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나이스. R이 나오면 라보. 그 외에는 올드 반란이에요. 그러면 출력돼야 되는 값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면 if가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f의 개수를 따질 때는 출력돼야 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셀 주소. 요 n이다라고 하는 게 값. 이면이 부동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if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뭐가 요 제품 번호의 첫 글자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품 번호의 첫 글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left left 어디에 있는 요 제품 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요거죠. 이 if 함수에서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뭐이 뭐뭐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 번호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얘가 있죠. 얘가 뭐가 나오면 뭐뭐이면 같다라는 거죠. 얘가 뭐가 나오면 n이 나오면 그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if left, if right, if mid는 값이 다 문자로 취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n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나이스래. 나이스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라복이라고 적고 싶지만 올드 반란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서 요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if를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left 제품 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일까요? R이 나오면이에요. 는 R. 요 R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문자로 적어주시고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되면은 라복이다. 그렇지 않은 라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드 반란이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뭐 해주면 된다?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다. 그죠? 그래서 그 값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뭐뭐이 뭐뭐가로 끝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이 단가에 대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단가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그냥 에버리지로 구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내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림하는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 요 예시를 자릿수를 보면은 요 숫자를 요렇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땡처리가 몇 개 됐어요? 3개야. 근데 이 소수점이 아니고 양의 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3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에버리지로 구한 거를 내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함수 먼저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부터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라운드 다운 여기 들어가 주셔서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면 자릿수를 아까 먼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먼저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평균일 단가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넘버에 여러분들이 AVER, 이건 직접 써도 되겠죠. 에버레이지 어디에 대한 단가? 요거에 대한 단가에 대한 뭐를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에버레이지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결과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는 결과인데 앞에 여기 라운드 다운이 있어서 뒤에가 땡처리가 3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sumif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지, 이 바지가 조건이야. 어디? 계산을 하는 거는 전월 판매 수량에 대한 뭐를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 그래서 누구에 해당이 되는? 여기 보면은 요 바지에 해당이 되는 전월 판매 수량의 합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하고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sumif로 들어가 주셔야 돼. sumif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요 렌즈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디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바지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바지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건은 뭐다? 바지다.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또 크리테리어라고 나오죠? 렌즈는 범위, 크리테리어는 조건을 쓴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썸 렌즈잖아요. 썸 렌즈는 합계 범위예요. 이 합계 범위가 지금 뭐에 대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전월 판매 수량. 그러면 여기 썸 렌즈는 이 전월 판매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150원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 요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셀 주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름 정의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뒷섬이 나왔어요. 티셔츠 판매 수량의 뭐를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티셔츠가 조건이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누구예요? 판매 수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뒷섬. 조건에 맞는 합계야. sumif나 뒷섬이나 비슷하지만 뒷섬이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빌드명을 포함한 부분이 조건 범위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요? 뒷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섬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판매 수량이잖아요. 그럼 판매 수량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드 열번호는 6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6을 적어 주셔야 되고 조건은 어디가 된다? 조건은 지금 누구예요? 티셔츠예요. 제품이 티셔츠에 해당하는. 그죠? 이렇게 선택하면은 그 제품이 티셔츠에 해당이 되는 요 판매 수량의 합은 요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1,200원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할인 시작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범위가 되죠. 그래서 vlookup으로 그래서 예시를 나타낼 때 여기에는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6번에 단골로 나오는 함수가 바로 vlookup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을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가서 요 검색할 값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요 셀이 되는 거고요. 요 마지막에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표 범위는 아까 어디에 대한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이라 그랬죠. 요 부분이 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제품 번호에 대한 할인 시작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열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제품 번호를 선택을 했을 때 이때 할인 시작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 할인 시작일이 4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뭐를 적어야 된다? 4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펄스 대신 0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죠? 요 제품 번호에 똑같이 일치하는 할인 시작일이 나와야 되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지 비슷하게 일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대신 저희가 0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할인 시작일이 날짜가 나오죠. NT001에 대한 거는 24년 3월 1일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고 다른 날짜를 선택하면은 날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원래 날짜로 돌려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아래쪽이 이 부분이 지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필드명 아래쪽도 여기가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쪽만 다시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요 테두리를 바깥쪽을 굵게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답안을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작업에서 다 입력을 하고 나면은 조건대로 다 수정하시고 나면 조건부 서식을 하신 다음에 2작업 이렇게 3작업 그 다음에 4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1작업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답안을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A형, B형, C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형, B형, C형을 좀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B형은 혼자 한번 풀어보고 또 안 되는 부분만 영상을 참조해서 또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도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쌤의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